개념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1단원에서는 일단 평면 좌표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개념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 수직선 위에서, 여기 밑줄 칠게요.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볼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 위에 선생님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볼게. A는 좌표가 x1이고요. B는 점이 x2예요. 그랬을 때 얘네 사이의 거리, 선생님이 가로의 길이를 구할 때는 항상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야 길이가 나온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x2 빼기 x1을 하면 바로 길이를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두 점의 차이를 보면 돼요. 대신에 내가 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A라는 점은 스몰 a, B라는 점은 스몰 b라는 문자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 사이의 길이, 즉 3분 AB의 길이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빼고 싶은 데서 빼. 뭐 A에서 B를 빼. 대신에 얘가 음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항상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내가 만약에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얘네처럼 이 값은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요. 빼는 방향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해됐나요? 원점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원점에서 어떤 P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P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얘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양수겠지만 예를 들어 원점의 좌표가 0이고 뭐 P점의 좌표가 A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왔어. 그럼 난 OP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0에서 A 빼든가 아니면 A에서 0을 뺀 다음에 그냥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OP의 길이가 될 거다. 이해됐지? 그래서 항상 이 절대값 기억하세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빼는 방향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볼게요.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얘는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요. 선생님은 그냥 3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절대값 씌울게요. 그럼 얘는 그냥 4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얘는 OP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나는 0 빼기 마이너스 6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씌울게요. 그럼 이 값은 6이 나올 거고요. 개념 체크 2번 보세요. 수직선 위의 두 점 A, B에 대해서 즉 A, B의 길이가 7일 때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절대값 4-A가 지금 A, B의 길이인데 얘가 7이 나온대요. 아 그럼 4-A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나오는구나. 그치? 그러면은 4-A가 7일 때랑 또 얘가 마이너스 7일 때 둘 다 분리해보면 A 값은 이때는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3. 이때는 그렇지. 얘는 11이 나오겠다. 이해됐나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과 11 이렇게 두 개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 여기 밑줄 치세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아까는 수직선이었는데 이제는 축이 두 개 생겼어. X축과 Y축 좌표 평면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쵸? 공간이 점점 확장된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됐나요? 그랬을 때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좌표 평면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그렸을 때요. 가운데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해놓고 좌표 평면 위에 뭐 어떤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B점. A점의 좌표는 x1, y1이라고 할 거고 B의 좌표는 x2, y2라고 할 거야. 됐지? 그랬을 때 선생님이 A, B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정확히 말하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할게요. 점점점 다 그려놓고 선생님이 여기 A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또 B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치? 얘들아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B점의 X좌표에서 A점의 X좌표를 서로 빼줘야겠죠. 그럼 이만큼의 거리가 나오는데 이 거리는 여기다 쓸게요. 이만큼의 거리는 x2 빼기 x1의 절대값이 됩니다. 뭐 지금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절대값 안 씌워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씌워 놓을게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요. 그치? B점의 Y좌표에서 A점의 Y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절대값 Y2 빼기 Y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B변의 길이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밑변과 높이의 제곱의 합이 여기 B변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A, B의 제곱은요.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랑 똑같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난 a, b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고 양수니까 그냥 바로 루트 씌워서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서의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요. 그냥 이렇게 두 교점의 x 좌표끼리 서로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하고요. 또 y 좌표끼리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되는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얘들아. 이게 어차피 제곱을 하면은요. 내가 여기서 x1 빼기 x2의 제곱을 해도 값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빼는 방향이 상관은 없지만 그냥 빼는 방향을 동일하게 하세요. 왜냐면 너네들이 나중에 가서 엄청 헷갈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처럼 무조건 두 점 A, B가 있어. 그럼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뭐라고 할 거야?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이해됐지? 아니면 x1 빼기 x2의 전체 제곱 y1 빼기 y2의 전체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도 상관없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좌표평면 위에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도 똑같아요. 원점의 좌표는 0,0이잖아요. 그쵸? 0,0이기 때문에 얘는 OA의 길이를 구하면 방금 위에서 했던 이 공식 그대로 가져와서 써볼게요. 루트 얘는 x1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0의 제곱. 그럼 결국엔 뭐가 되겠어, 루트? 그렇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리고 여기 리마크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그대로 써 있어요. 내가 x2 빼기 x1의 제곱 대신에 x1 빼기 x2의 제곱을 써도 상관없고요. y2 빼기 y1 대신에 y1 빼기 y2의 제곱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빼는 방향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치만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놓을 거다. 빼는 방향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둘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개념 체크 문제 볼게요.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일단 1번 먼저 보세요. 1번. 지금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A에서 B 빼. 1에서 3 빼보세요. 여기 X좌표끼리.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다음에 2 빼기 4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그러니까 루트 8이니까 2 루트 2 나오겠네요. 됐죠? 다음 2번 보세요. 얘는 CD의 길이의 값을 구하면 얘는 2 빼기 7.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 다음 8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12니까 제곱하면 144. 그럼 얘는 루트 169니까요. 13이 나오겠죠. 다음에 3번 보세요. 얘는 EF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 3 빼기 6이니까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9. 99, 81. 다음에 5 마이너스 1하면 6. 66에 36. 맞죠? 그럼 계산하면 루트 117이 나와요. 됐나요? 루트 117은 몇이에요? 그렇지. 3루트 13. 됐죠? 다음에 4번 보세요. 얘는 OP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루트, 그렇지. 0 빼기 4는 4, 4, 4, 16. 플러스 0 빼기 마이너스 3은 3. 그러니까 제곱하면 9. 루트 25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다음에 3번 볼게요. 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봐봐. 얘들아, 아까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고 좌표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를 구해봤죠? 이게 선생님이 점점 공간이 확장된다는 느낌을 받으라 그랬잖아. 그치? 수학에서요. 만약에 0차원을 물어본다면 그거는 점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1차원을 물어본다면 그거는 이 수직선 위에서 이 한 개의 수직선 위에서의 그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다음에 2차원을 말한다면 걔는 축이 2개 생겨. 축이 2개 생겨서 이제 좌표 평면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 3차원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봐봐. 3차원은 이제 축이 3개가 생기는 거야. X축, Y축, Z축이라고 해서 이제 입체 도형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이제 3차원 공간이니까 당연히 좌표도 이렇게 3개가 생기겠지. 내가 하나의 점을 표시하고 싶으면 x1, x2, x3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물리학 배울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 드디어 대표 유형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 일단 1번에서요. 지금 세 점 A, B, C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3AC는 BC랑 똑같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AC랑 BC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까요? AC의 길이는요. 이건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죠? 그치? AC의 길이는 그냥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2가 되고요. 또 BC의 길이는요. 얘는 절대값 6-x라고 할게요. 됐나요? 근데 나는 절대값 불편하단 말이야. 절대값 풀어주려면 각각 하나씩 풀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이 식 있지? 이 식 자체를 양변을 제곱해 줄게요.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 9 곱하기 AC의 전체 제곱은 BC의 제곱이 된다. 됐죠? 그럼 9 곱하기 AC 제곱은 그냥 절대값 x 플러스 2 얘를 그냥 제곱하는 거는요. 그냥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9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6-x의 제곱과 같다라고 줄게요. x값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풀어주면 9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9 곱하니까 36x 플러스 4, 9, 36은 6, 36 마이너스 12x 플러스 x제곱 됐나요? 싹 다 이항시켜줄게요. 그렇게 되면 36 사라지고 얘는 8x제곱 플러스 48x는 0이 됩니다. 8로 다 약분했을 때 x제곱 플러스 6x는 0. 그러니까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6은 0. 따라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x값 모두 구하면 마이너스 6이랑 0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또 2번 보세요. 2번에서는요. 지금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얘네는 좌표 평면 위에 있네. 그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3번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선생님은 B에서 A를 뺄게요. 그럼 B점의 좌표 A에서 마이너스 1 빼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5가 됩니다. 됐죠?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얘는 루트 사라지고요. 5는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럼 풀어주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36 마이너스 12A 플러스 A 제곱은 25. 됐죠? 그럼 얘는 2A 제곱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0A 다음 이렇게 넘겨주면 25 뺐을 때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얘는 풀어주게 되면 잠깐만 15 넘기면 여기 1이 있구나. 봐봐요. 이 부분만 살짝 지울게. 얘는 여기 1 있고 36 더하면 37인데 25 빼면 몇이에요? 그렇지. 플러스 12는 0. 그럼 2로 다 나눠주게 되면은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2, 3 마이너스 하게 되면 a 값은 2 그리고 또는 3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죠? 그럼 a 값은 2랑 3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에 여기 이제 개념센 공통수학 2부터는 우리 특강 배우는 거잖아요. 너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 계속 그렇게 패드 붙잡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제 문제는 일단 스스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쌤한테 가져오실 거예요. 알겠죠? 대표 유형만 선생님이 설명해 놓을 테니까 유제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고 모르는 거 나한테 다 질문하세요. 알겠죠? 대표 유형 2번 같이 볼게요. 일단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여기 중요합니다. 같이 보세요. 봐봐. 지금 1번에서요. 두 점 A랑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 P라는 그 좌표는요.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라고 놔야 돼? P는 K, 0 이렇게 둘까요? 됐나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선분 AP랑 선분 BP랑 길이가 서로 같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얘는 길이를 어떻게 놔야 돼? 그치? 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서로 같다라고 둘 건데요. 어차피 얘네 구하면 루트 어쩌고 이렇게 같다 나올 거잖아. 그럼 루트 귀찮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바로 지워줄게요. 됐나요? 그럼 나는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겠다. 이해됐어? 그러면은 봐봐요. AP의 제곱은요. 어떻게 써요? 얘는 제곱하게 되면 P점의 좌표에서 A점의 좌표를 뺄게요. K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 또 플러스 0 빼기 4의 제곱이니까 16 이거랑 또
BP의 제곱은요. 바로 할게요. K-5의 제곱 플러스 4.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16이랑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5 플러스 4. 얘네들이 서로 같아. 그럼 K제곱 사라지고요. 얘랑 계산하게 되면 넘겼을 때 12K. 다음에 얘네는 17이니까 얘는 29. 17 넘겨주면은요. 는 12가 되겠죠. 따라서 K는 1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따라서 P점의 좌표는요. 얘는 1,0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두 점 A랑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얘 위의 점 A, B래요. 됐나요? 그럼 P점이 지금 Y는 3X 플러스 이 위의 점이니까요. A, B 대입하게 되면 B는 3A 플러스 2라는 게 일단 성립하겠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지금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니까요. A, P의 길이랑 B, P의 길이랑 똑같을 거고 양변을 제곱해도 서로 같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AP 제곱하게 되면 루트 사라져서 어떻게 돼요? AP의 제곱은 일단 얘는 P점을 그냥 A, B라고 둘게. 알겠지? 그럼 얘는 A-1의 제곱 플러스 B-7의 제곱이 될 거고요. 다음에 여기 B 자리에다가 얘들아 봐봐. 여기 B 자리에다가 지금 3A 플러스 2를 넣을 거야. 3A 플러스 2. 됐나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A-5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또 B, P의 전체 제곱은요. 얘는 BP의 제곱은 A-3의 제곱 플러스 B-5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치? 얘는 B 자리에다가 똑같이 뭐라고 써요? 그렇지. 3A 플러스 2를 대입하세요. B가 지금 3A 플러스 2니까. 됐지? 그렇게 되면 얘는 A-3의 전체 제곱 플러스 3A-3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9A제곱 마이너스 3, 9, 9이 18A 플러스 9가 됩니다. 됐죠? 정리하면은 10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18이 되고요. 또 얘는요.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9A제곱 마이너스 30A 플러스 25죠? 그럼 얘도 계산하면 10A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26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10A제곱 지워주고 지금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4A 넘겨주면 마이너스 8A가 26 넘겼을 때요. 마이너스 8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A의 값은 뭐가 나와? A는 1.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B 값은요? B 값은 5. 됐지?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값은 몇이에요? 1 더하기 5니까 6이 나오겠다. 이해됐지? 네. 그래서 2번의 답은 6입니다. 다음 대표형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어. 됐나요? 그럼 봐봐. 얘는 지금 1번 먼저 같이 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대. 그럼 얘들아 삼각형을 볼 때 일단 세 변의 길이가 어떤지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AB의 길이 또 BC의 길이 CA의 길이를 각각 구할 건데 일단 얘네들을 루트 있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다 제곱해 버릴게요. 됐나요? 그럼 AB의 길이는 얘네 좌표 평면 위에서의 점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뺀 다음에 바로 제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나는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볼게. 그럼 마이너스 2니까요. 제곱하면 4. 플러스 1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4. 그럼 계산하면 얘는 8 나오겠네. 또 BC도 똑같이 해볼게. B에서 C를 빼볼게요.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3 마이너스 1이니까 4의 제곱 16. 그러니까 얘는 32. 다음 C의 2는 C에서 A를 뺄게요. 5 빼기 마이너스 1은 6. 그럼 6, 6에 36. 마이너스 1 빼기 1은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그래서 40이 나와요.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CA의 제곱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거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그럼 봐봐. 삼각형 하나 그리고요. 지금 여기 B변이 뭐가 돼야 돼? C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 점이 B가 되겠지? 그럼 봐봐. 여기를 B변으로 한다는 건 마주보는 각, 여기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떤 삼각형이야?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에서는 지금 A, B, C의 좌표가 나와 있고 얘도 똑같이 해봐야 돼. 일단 A, B의 제곱을 구하고요. B, C 제곱을 구하고 다음에 C, A의 제곱을 구할 겁니다. 일단 A, B의 제곱은요. 똑같이 A에서 B를 뺄게요. 얘는 2 마이너스 2니까 4 제곱하면 16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럼 20 다음에 B, C는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다음에 2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5의 제곱 25 계산하면 5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A의 제곱은 C에서 A 빼서 3 빼기 2의 제곱은 1 마이너스 3 빼기 4의 제곱은 그렇지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니까 49 계산하면 50이야. 근데 봤더니 얘랑 얘랑 서로 어때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 말은 봐봐 지금 여기 50, 50 서로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BC의 길이랑 CA의 길이 자체가 똑같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대표형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두 점 A, B랑 X축 위의 점 P가 있대요. X축 위의 점 P라 그랬으니까 P를 뭐 K, 0이라고 둘게. 됐나요? 그랬을 때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과 이때 점 P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AP의 제곱, BP의 제곱하면은 루트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쵸? A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얘는 K-5의 전체 제곱 플러스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의 제곱 1 플러스 또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0 빼기 1이니까 1 됐나요?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5 더하기 1하니까 26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1하니까 플러스 10 됐나요?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6이라는 K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2로 묶어주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6 우리 2차 함수에서 표준형 바꾸는 거 있죠? 똑같이 해주세요. 그럼 2에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6이니까 플러스 34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은 뭐예요? 최소값은 34가 되는 거고 K 값이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K가 1일 때 최소인 거니까 이 최소값은 34 그때 P점의 좌표는 그렇지 P는 1,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대표형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대표형 5번에서는 지금 삼각형 ABC에서요.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은요. 2 곱하기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이랑 똑같대요. 이게 원래는 뭐 아래도 나와 있겠지만 파푸스 정리 또는 중선 정리라고 해서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나보고 증명해보래. 그럼 얘들아 이럴 때는 A, B, C 그리고 M의 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얘네들의 좌표를 내가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미지수로 놔볼 거야. 이해됐니? 그럼 선생님은 M이라는 점을 이 좌표 평면에 원점으로 두고 시작해볼게요. X축, Y축, 원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랬을 때 일단 A점의 좌표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놓고 또 C점의 좌표 모르니까 얘를 C, 0 지금 문제에서 BM과 CM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원점 0, 0으로부터 C까지 떨어진 거리가 C잖아요. 그쵸? 그럼 이번에 B점의 좌표는 음수 쪽으로 C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C, 0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이해됐니? 그럼 봐봐요. 같이 해볼게요. 일단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식도 똑같이 계산할 거야. 그 다음에 서로 두 식이 같다는 걸 보일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단 A, B의 제곱은요. 얘는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또 AC의 제곱은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거 다 전개해주잖아? 그럼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요. 이거 사라지고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 나온다. 됐죠? 다음 우변에 있는 A, M의 제곱 플러스 B, M의 제곱도 한번 계산해볼게. 그 다음에 2를 곱할게.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마지막에 2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AM의 제곱은 뭐야? AM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플러스 BM의 제곱은 얘는
C제곱 플러스 0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전체 2를 곱하는 거는요.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으로 어때?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등호가 성립하겠지.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쓰면 돼? 따라서 A, 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고 증명 끝내면 됩니다. 다음에 특강 4번 한번 같이 보세요.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있잖아요. 그거 외심, 내심, 무게중심 기억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가 외심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 내심을 알고 있는지, 무게중심을 알고 있는지 그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기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얘들아, 외심이려면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선생님 삼각형 그려볼게. 대충 삼각형 ABC를 만들어보고 A, B, C A점의 좌표가 2,2, B가 마이너스 5,3, C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지금 얘네들을 각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내가 P라고 해볼게요. P를 몇 콤마 몇이라고 놓을까? P를 A, B라고 놓을까요? 그랬을 때 PA랑 PB 그리고 PC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 외심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AP제곱, BP제곱, CP제곱 이 서로 같다라고 둘게. 이해됐죠?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서 일단 AP의 제곱을 먼저 구하면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이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BP의 제곱은요. 얘는 A 플러스 5의 제곱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돼요. 그쵸? 다음 CP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AP랑 BP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식이랑 여기에 있는 식이랑 서로 같다고 놓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7A-B는 마이너스 13이라는 식이 나와요. 또 지금 아래 있는 BP랑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AP랑 CP랑 서로 같다고 놔볼게요. 됐나요? 그렇게 돼서 서로 정리하게 되면 식이 뭐가 나와요? 2A-B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두 식을 서로 연립하게 되면은요. 얘는 플러스 5A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4 넘기면 1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이해됐어? 따라서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에 개념 5번 같이 볼게요. 수직선 위에 내분점 볼 건데요. 얘들아, 내분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밑에 다 있어. 그치만 우리는 지금 이거 공식을 제대로 암기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요. 예를 들어 수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이 있어. 얘가 A점, 얘가 B점이야. 됐니? A점을 내가 X1 수직선 위에서니까 B점을 X2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얘네 사이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P라고 할게. 이해됐어? 그럼 이 P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 봐봐요. 공식이 있어. 일단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A의 X좌표를 지금 여기 X1이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X1, B의 X좌표를 X2.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문제에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A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B를 써줘야 돼. 이해됐어? 그럼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각각 쓴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한다? 내분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길이 B를 서로 일단 더하세요. M 플러스 N. 됐어? 분해.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서로 곱해서 더할 거야. M 곱하기 X2. 다음에 N 곱하기 X1.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더하면 이게 바로 P점의 좌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점 AB의 중점 M의 좌표는요. 중점이라는 거는 이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렇지. 1대 1로 내분하는 거지.
내분이라는 건 그 선분 위, 이 선분 A, B 안쪽에서 지금 얘네를 분할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내분하는 점 M의 좌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B 순서니까 A점의 좌표, 그 다음 B점의 좌표 쓴 다음에 1 더하기 1 하면 2 분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세요. 1 곱하기 x2 하면 x2, 1 곱하기 x1 하면 x1 해서 이게 바로 M점의 좌표가 된다. 이해됐어요? 근데 봐봐. 여기 리마크 밑에다가 별표 치세요. M과 N 값이 지금 서로 다르니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B,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달라요. 이해됐어? 뭐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 중점일 경우에는. 근데 이게 M 값과 N 값이 다른 경우에는요. 내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것과 A, B를 바꿔서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A, B의 M 대 N 내분점인지 아니면 B, A의 M 대 N 내분점인지 그거를 꼭 집중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 내분점에 대해서 공식이 나와 있죠. 이걸 완벽하게 암기하세요. 별표 치시고. 이해됐죠? 선생님이 했던 방법이랑 지금 똑같이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으로 개념 체크 문제 스스로 풀어보세요. 얘는 진짜 스스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다음 대표형 6번 보세요.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 한번 같이 볼게요. 선분 A, B를 지금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요.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얘는 M 대 N 쓴 다음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A랑 B점의 X좌표를 먼저 쓰세요. A, B 순서로 X1, 그 다음에 X2. 다음에 A, B의 Y좌표를 A, B 순서로 쓰세요. 그럼 Y1, Y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분하는 점은 이 길이를 서로 더하는 거였으니까 M 플러스 N 분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지금 좌표 평면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분점이 X좌표랑 Y좌표 둘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MX2 플러스 NX1이에요. 그리고 또 M 플러스 N 분의 MY2 플러스 NY1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은 얘 콤마 얘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또 선분 A, B의 중점 M의 좌표는요. 중점의 좌표는요. 얘는 1대 1을 X1, X2, A, B니까 그치? 그 다음에 Y1, Y2라고 쓰고 얘는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이렇게 둘이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뭐 어떤 순서로 써도 값은 똑같으니까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라고 그냥 쓸게요. 그래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만 까먹었을까봐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개념 체크 같이 볼게요. 지금 두 점 5,-4랑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대2 한 다음에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라고 써놓고 P의 좌표는 3분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0 그쵸? 또 3분의 크로스로 곱하면 2,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8. 계산하게 되면 3분의 9니까 3,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P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3분 A, B 중점 M의 좌표 1대 1로 내분하는 점인 거죠.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 이렇게 써놓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 다음에 2분의 얘는 2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 해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4니까 2,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건데 얘들아 중점의 좌표는 굳이 이렇게 세우지 않고도 풀 수 있죠? 2분의 여기 있는 두 x좌표 서로 더하세요. 그럼 4. 또 2분의 y좌표 서로 더하세요. 마이너스 2. 계산하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대표형 6번 보세요.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지금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 1대4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할 거야. 그럼 선분 PQ의 중점 M의 좌표까지 구하래요. 됐죠? 그럼 봐봐. 일단 P점의 좌표 먼저 구해볼게요. 일단 A, B를 3대2로 내분하는데 A, B니까 순서대로 쓰세요. 마이너스 1, 9, 2,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P점의 좌표는 5분의 3 더하기 2에서 5분의 27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2, 5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4. 됐죠? 그럼 얘는 5분의 25니까 5,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이게 P점의 좌표고요. 또 3, 이번엔 1대4로 내분한대요. 1대4로 내분할 거고 똑같이 A, B를 1대4로 내분하는 거니까 A, B,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얘는 5분의 크로스로 곱하면 9, 마이너스 4,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8.
됐죠? 그럼 얘 5분의 5니까 1, 5분의 5니까 얘도 1. 그래서 Q점의 좌표는 1,1, P점의 좌표는 5,-1이 나와요. 됐죠? 그럼 3분 PQ의 중점 M의 좌표니까 얘는 중점이니까 M이라고 쓸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얘랑 X좌표끼리 서로 더하세요. 그럼 6. 또 2분의 -1 더하기 1 하니까 0. 됐어요? 그럼 M점의 좌표는 3,0이 나오겠다. 이해됐죠? 다음에 대표형 7번 보세요.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지금 이 A, B는 B, C를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점 C의 좌표를 구하래요. 됐나요?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A점이랑 B점의 좌표를 좌표평면 위에 한번 그려볼게요. A는 1,0이고요. 여기가 A, 다음에 B는 3,2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 됐나요? 그랬을 때 선분 AB,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라고 했으니까 연장선이면 이렇게 쭉 길어져야겠지. 연장선 위에 EAB랑 BC랑 길이가 같대. 그럼 생각해봐. EAB면은 지금 AB 대 그 BC의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써볼게. AB 대 BC가 앞에 있는 숫자를 서로 크로스하라 그랬지? 1대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여기의 길이가 1, BC의 길이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C의 좌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C점이라고 했을 때 봐봐. 다시 이걸 쭉 이렇게 연장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C가 여기 있을 때 AB의 길이의 2배가 여기 AB의 길이의 2배가 BC의 길이니까 한 C가 이쯤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됐어? 아니면 이쪽으로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AB의 길이의 2배가 BC의 길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C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단, 점 C의 X좌표는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이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됐나요? 이쪽으로, 그 반대쪽으로 그리면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쭉 반대쪽으로 연장해서 나는 C점의 좌표가 이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길이가 1대 2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C점의 좌표가 뭐가 나올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면은 C점의 좌표를 내가 뭐 A, B라고 놔볼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분 AC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얘를 1대 2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A의 X좌표 1, C의 X좌표 A, A의 Y좌표 0, C의 Y좌표 B라고 쓴 다음에 내분점 3분의 크로스로 더하세요. A 플러스 2. 다음에 3분의 B 플러스 0. 그럼 얘가 지금 B점의 좌표. B가 3,2잖아요. 얘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이 X좌표가 3이 되기 위해서 A 값은 몇이에요? 3, 3, 9 빼기 2 하니까 7 나올 거고요. 다음에 3분의 B. 얘가 지금 2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니까 6. B는 6이 나오겠다. 이해됐어? 따라서 C 값은 7,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됐나요? 네. 다음에 대표 유형 8번 같이 보세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이 변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D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됐나요? 그럼 봐봐. 얘는 선생님이 삼각형 ABC를 대충 그려볼게. ABC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지금 각 A의 2등분선, 각의 2등분선이 밑변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 그거 기억나요? 하트 모양?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그치? 내분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됐나요? 그러면 AB 대 AC의 길이비를 먼저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AB의 길이 직접 구해주시면은요. 루트 1-3이니까 4의 제곱 16, 2-2의 제곱이니까 얘도 16. 그래서 루트 32니까 얘는 몇이 나와요? 그렇지. 4루트 2가 나오고요. 다음에 AC의 길이 구해야지. AC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얘는 루트 4 플러스 4. 그래서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4루트 2. 여기의 길이가 2루트 2니까 각각 약분하게 되면 몇 대 몇이에요? 얘네는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 B도 몇 대면? 2대 1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B점의 좌표가 -3,-2고 C점의 좌표가 3,0이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대 1. BC를 내분하는 점이 있는 거니까 -3, 3, 그 다음에 -2, 0 이 순서로 무조건 써줘야 돼요. 3분의 3이 6 이렇게 곱하면 -3, 3분의 0, -2 그러니까 3분의 3 하면 1,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점 D의 좌표는 1, -3분의 2 끝.
다음 대표 유형 9번 한번 보세요. 평행사변형 ABCD의 세 꼭지점 ABC일 때 나머지 한 꼭지점 D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됐나요? 그럼 봐봐. 평행사변형 ABCD라고 했으니까 얘는 A, B, C, D에서 세 꼭지점 얘는 1,4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는 5, 마이너스 2 D는 몰라요. 그럼 얘를 A, B라고 놓을게요. 됐나요? 이 D의 좌표를 구하래. 근데 봐봐. 평행사변형은요. 우리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엄청 많은 성질 중에 하나.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럼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어떻게 했어? 똑같겠죠. 그럼 이 중점을 선생님이 뭐 M이라고 해볼게. 했나요? AC의 중점이 M임을 이용해서요. 지금 M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AC의 중점이니까 M값은 2분의 1 더하기 5 하면 6, 2분의 4 마이너스 2 하니까 2. 그럼 계산하면 M은 3,1이 나와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BD라는 선분도 M이 지금 중점이 되는 거니까 중점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A,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럼 얘가 지금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3이 되기 위해서 A는 몇이에요? 6 플러스 1하니까 7 나올 거고요. 또 얘가 1이 되기 위해서 B는요? 2 한 다음에 플러스 1하니까 3.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따라서 D점의 좌표는요. 7,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3분의 외분점 같이 볼게요. 일단 외분이 뭔지 그리고 외분점이 뭔지 한번 볼 건데요. 외분이라는 거는 봐봐. 3분 A, B가 있어. 만약에 M 대 N 했을 때 M 값이 더 클 때 먼저 볼게요. M 대 N 했을 때 봐봐. 3분 A, B의 외분점이라는 거는요. 지금 A, B의 3분을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한대. 그럼 봐봐. A, B라는 3분을 M이 더 기니까 이 B 쪽으로 쭉 연장했을 때 AQ 대 BQ의 길이가 M 대 N인 이 점을 외분점이라고 한다. 왜냐면 3분 A, B의 밖에 있으니까 이 점이. 바깥 외.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M 값이 더 길 때는 이 B 쪽으로 길게 갔을 때 Q가 있는 거고 또 만약에 N 값이 더 길 때는 A 쪽으로 더 길게 Q 값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대충 그림 보고 이해하면 되는 정도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밑에서 이제 외분점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내분점처럼 공식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리마크에 있는 것처럼 내분점은 1대1 내분점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외분하는 점은 1대1 외분하는 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외분의 경우에는 M과 N이 다른 경우만 생각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2번에서 수직선 위에 3분의 외분점 봐봐. 수직선 위에서의 외분점은요. 만약에 M 대 N으로 외분할 건데 내가 3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할 거래. A점의 X좌표가 X1, B점의 X좌표가 X2 이렇게 수직선 위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A, B 순서니까 A, B점의 좌표를 순서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외분하는 거는 우리 내분할 때는 얘네 둘을 더했잖아. 외분은 빼주는 거야. M-N분의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빼주세요. mx2 빼기 nx1 순서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얘는 합이 아니라 차기 때문에 이 빼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A, B의 M 대 N 외분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서의 선분의 외분점도 똑같이 하면 돼요. M 대 N으로 A, B를 지금 외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A점의 X좌표, B점의 X좌표 써주고 A점의 Y좌표, B점의 Y좌표 써줘. 그 다음에 서로 빼세요. M-N분의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빼 mx2 빼기 nx1 다음에 m-n분의 mx가 아니라 y2 빼기 ny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도 이 공식을 꼭 암기하셔야 된다. 순서 틀리면 다 틀려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개념 8번 한번 같이 볼게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물론 다 증명해 줄 수 있어. 근데 밑에 써있는 그 증명 과정을 보면 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일단 삼각형의 무게중심 한번 같이 볼게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직접 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세 점의 좌표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A, B, C의 X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요. 또 A, B, C의 Y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요. 그게 바로 무게중심 G가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럼 여기 개념 체크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대표 유형 10번 볼게요. 지금 세 점의 좌표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럼 봐봐. 선생님 무게중심 구하려면 A, B, C의 X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또
ABC에 Y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콤마 이거가 0, 0이 된다는 소리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가 몇이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6.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 계산하면 2B 마이너스 A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0이 된다는 소리겠네. 이해됐어? 얘네 연립해주게 되면은요, A 사라지고 3B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마이너스 2. 그럼 A는요, B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해됐어? A, B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 B의 곱은 8. 간단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특강 9번 보세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얘들아,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근데 걔를 내가 다 찍어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하나가 아닌 거지. 그랬을 때 그 점들이 어떤 도형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 도형에 대한 그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x, y에 대해서 식을 세웠을 때 그 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그거 생각해 보세요. 발자취. 발자취가 뭐야? 그치? 우리가 걸어간 그 거리 있잖아요. 우리가 발자국이 남은 그 거리. 걔를 발자취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점이 지나간 그 거리를 자취라고 하는 거고, 그 지나간 거리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마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 여기 밑줄 치세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래. 그럼 A, P랑 B, P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니까 얘네는 각각 제곱을 해도 서로 같겠죠? 그쵸? 그럼 P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X, Y라고 둘 거예요. 그럼 A, P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요. B, 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네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이야. 그럼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니까요. 얘는 넘겨주면 8x는 이거 넘겨주면 0이 되겠지. 따라서 x는 0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한 값이 아니라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직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는 x는 0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어? y축이죠, y축. 그치? 함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어떤 한 값이 아니고.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0인 모든 점을 이어주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y축이 된다. 따라서 점 P의 자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x는 0 또는 y축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음 대표 유형 11번 보세요. 얘들아, 세 점 A, B, C가 나와 있을 때 지금 AP제곱, BP제곱은 ECP제곱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그냥 AP의 제곱 구해. AP의 제곱은 P점을 내가 X, Y라고 했을 때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 또 BP의 제곱은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 먼저 계산하세요. 얘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될 거야. 됐지?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얘는 2X제곱 그리고 Y 먼저 쓰면 플러스 2X제곱 2Y제곱 이거랑 이거 계산했고, 다음에 x 1차 보세요. 마이너스 10x. 다음에 y는 플러스 6y. 다음 상수항끼리 다 더해야지. 1, 16, 9 다 더하게 되면 26이 되겠죠. 됐나요? 다음에 우변에 있는 cp. 이 cp의 제곱은 뭐예요? 2 곱하기 cp는 지금 x-6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2.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6에 36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됐나요? 그럼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72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8. 됐나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랑 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2x제곱 사라지고요. 또 2y제곱 사라지고요. 얘 x 넘겨주면 플러스 24니까 14x. 다음에 얘 넘겨주면은요. 플러스 14y.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면 얘네들은 상수항이 합이 8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26을 1로 넘겨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6 넘겨주면은 54가 나온다. 이해됐어? 그럼 얘는 2로 다 약분해보자. 2로 약분하면 7x 플러스 7y는 2로 약분하면 27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옮겨서 7x 플러스 7y 마이너스 27은 0이라는 이 직선이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다음 2번 보세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6일 때요. AP의 제곱 빼기 BP의 제곱이 12인 점 P의 좌치를 구하래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A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얘네 사이의 거리가 지금 6이라 그랬구나. 그치? 그러면은 봐봐. 좌표 평면 위에다가 한 표시해 볼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점의 좌표를 이 원점이라고 했어. 또 B점의 좌표는 이렇게 6,0이라고 했어. 왜냐면 A, B의 사이가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랬을 때 지금 얘제곱 빼기 얘제곱이 1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식을 써볼게요. P점의 좌표는 x, y예요. 그럼 AP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빼기 BP의 제곱은요. x-6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럼 계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y제곱. 그럼 이거 다 사라지니까 12x 마이너스 36은 뭐가 돼요? 그렇지. 문제에서 12가 된다고 했어. 그럼 12x는 넘기면 48. 그럼 x는 4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값이 아니고 뭐라고? x는 4라는 직선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 4,0을 지나는 이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뭐예요? x는 4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좌측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x는 4라고 써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면 돼. 지금 a, b라는 이 선분을 4대 여기의 길이는 2니까 4대2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치?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4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정확한 답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대표형 다 들은 친구들은 유제 문제까지 다 풀고 선생님한테 앞으로 나오세요. 알겠죠?